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월 순수익 뭐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정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수강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압축 성장 프로젝트 3기에 참여하신 분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압축 성장 프로젝트 3기에 참여했던 홍시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현재 본업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쪽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안 거는 언제이시고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안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온라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 CPA라는 게 있다는 거는 5년 더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CPA의 분야가 좀 멀게 느껴지고 좀 어렵게 느껴져서 계속 아는 상태로만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 3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왜 참여하신 거예요? 자동차 카페 회원으로는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님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이제 다른 매니저님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회원으로 쭉 있다가 이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가 공지가 딱 뜬 거예요. 3기 이제 마지막 공지였던 것 같아요. 쭉쭉 보는데 장소가 집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왜냐면 제가 미사님 강의도 듣고 여러 매니저님 강의를 듣기만 하고 실행은 전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근데 계속 갈망은 있었어요. 아 이걸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장소가 집 근처네? 그걸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본 건 뭔가 기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3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휴식기를 가진다고 하셔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자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여하시면서 네. 빠르게 그래도 DB도 뽑으시고 매출도 내셨잖아요. 네. 뭐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비결이 있으세요? 비결은 최대한 제 생각, 제 아이디어를 제일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쪽 온라인 일을 좀 해왔고 카피라던가 제품 판매할 때 상세 페이지를 만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의 잘못된 지식, 고정관념 이런 게 이 제휴 마케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 빼고 이제 카페에 있는 칼럼 그리고 미사님 강의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들께서 1대1로 해주시는 내용만 따라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적는 투두 리스트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제 출석을 못하는 날이라도 그 과제만큼은 꼭 미루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때 떠올려 보면 뭔가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되게 완성도가 높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자하셨더라고요. 새벽까지도 하시고 과제 다 하려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성과를 빨리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압축 성장 프로젝트를 하실 때 뭐 어떤 점이 조금 좋았어요? 아무래도 매니저님 1대1 코칭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휴 마케팅이 뭔가 좀 어렵고 벽이 느껴져서 못하고 있었고 이게 제휴 마케팅은 단순히 이제 DB를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DB를 뽑기 위해서는 소재, 랜딩 페이지 그리고 뭐 CPC 등등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광고 운영, 광고 세팅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매니저님들이 매일 옆에서 왜 이 소재의 CPC가 낮은지, 왜 랜딩 전환율이 낮은지, 그리고 또 랜딩 전환율이 높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이런 거는 수정을 해보자, 이렇게도 해보자 이런 코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3주라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 제휴 마케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체화할 수 있었고 끝난 지금까지도 혼자 광고 운영을 하고 꾸준히 매출을 잘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없으세요? 있죠. 일단 저는 이건 좀 마인드 컨트롤의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압박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사무실을 나와야 되는 것, 투두 리스트를 해야 되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게 조금 저를 힘들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새벽까지 좀 잠도 안 자고 시간을 할애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결국 그게 성과로 이어졌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2주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익숙하지 않은 루틴만 좀 적응을 하면 그 외에는 딱히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또 하나 조금 어려운 거는 초반에는 저희가 어쨌든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는데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 그 약간 막연함?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 부분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침착함을 가지고 이제 매니저님들과 이런 것 믿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매니저님들 좀 위로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던가요?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본인들도 다 겪고 오신 과정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한탄 아닌 그런 것들로 좀 매니저님들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도 다 이해한다면서 이해해주시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해왔던 성과들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본인들의 랜딩 페이지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홍시님은 진행하시면서 혼나거나 그런 경험은 없죠? 네, 혼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제도 하고 나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눈에 보여서 혼난 적은 없는데 이제 다 끝나고 조금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광고를 다루는 게 조금 아직 미숙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쉽다는 점을 해주셨어요. 홍진님 같은 거는 혼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과제를 안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또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혼내는 게 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 혼내는 건데 그래도 매일 나와서 하다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하는 건데도 혼나다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한 달 끝나고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네. 압축창장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쨌든 매일 와가지고 루틴 다 잡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원래 이제 프로젝트 기간에는 본업도 좀 제쳐두고 제휴 마케팅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소홀했던 본업을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재미가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좀 계속 본업은 제쳐두고 제휴 마케팅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광고가 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됐고 순이익도 제가 목표했던 최소한의 수치만큼 올라와서 최근에는 이제 하루는 제휴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하고 하루는 본업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루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본업하는 날 제휴 마케팅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광고를 점검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 사무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날 광고 점검, 뭐 DB 개수, 플랫폼 승인율 이런 것들 보면서 최소 하루 1시간은 제휴 마케팅에 온전히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휴 마케팅에 집중하는 날, 본업에 집중하는 날 이렇게 있는 건데 제휴 마케팅에 집중하는 날은 어느 정도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밥 먹는 시간, 뭐 급하게 일정 잡힌 시간 빼고는 다 제휴 마케팅에 씁니다. 제가 좀 성격이 여러 일을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업무를 집중해서 그날 끝내는 게 좀 더 효율이 높은 편이라서 뭐 벤치마킹을 하고 머천트를 정하고 소재를 만들고 랜딩을 만들고 그런 것들 보통 하루에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본업에 집중하는 날은 아침에 가셔가지고 광고 성과 체크하고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진 않네요. 그쵸. 최적화 되기까지 머천트가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2주 정도 걸리신 거예요? 2주보다 좀 덜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머천트가 최적화가 됐었는데 그게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최적화가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최적화가 된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되게 가볍게 만들었던 소재랑 랜딩이었어서 근데 돌렸는데 바로 그날 DB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출근해서 매니저님이 일단 하루는 지켜보자 라고 하셨는데 계속 그게 늘어나더니 뭐 하루에 10개, 최소 10개, 많으면 20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분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신난다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게 조금 더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최적
최적화 광고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그 전까지는 돈을 쓰면서 배웠으니까 광고비 대비 이제 좀 마이너스였는데 그 네. 최적화 광고 하나가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매일매일 손 보지 않아도 최소 한 10개 정도는 좀 기본으로 DB가 계속 들어오니까 안정감도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게 좀 제휴 마케팅에 재미를 붙이게 해준 좀 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말이 좀 인상 깊긴 하네요. 뭔가 다른 분들은 인터뷰를 하면 DB가 잘 나온다, 최적화가 된다라고 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약간 그 워딩이 조금 색다르네요. 저는 왜냐면 이제 CPA의 가장 큰 장점이 자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머찬트를 몇 개만 해놔도 이제 월 순수익 뭐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정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멘탈 관리랑 같은 말이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사님과 저희가 하는 방식은 유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일에 자꾸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급하고 근데 또 다른 분들의 성과 인증을 보면 왜 나만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신다면 매니저님들의 코칭을 믿고 이제 과제, 내가 스스로 정한 과제를 충실히 임하고 꾸준히 페이스대로 유지하다 보면 전 분명히 성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1희 1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먼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성장할 때마다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멘탈을 조금 다시 한번 다 잡고 이번 기회로 내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긍정적인 말로 좋은 말로 포장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담이에요. 정말.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저는 이제 광고 매체를 좀 확장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주로 했었는데요. 당근이나 구글, 이런 카카오 이런 좀 더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조금 더 매출도 높여보고 순이익도 높여보고 싶고요. 그렇게 제가 좀 여러 광고 매체에 익숙해지면 최종적으로는 직광에 도전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근데 이게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플랫폼만 하다가 이게 넘어가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찬트가 사라지기도 하고 수량이 줄거나 아니면 또 경쟁자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도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그 단계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제휴 마케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이라던가 충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앞에 말씀하신 것이랑 겹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마 매출이 워낙 천차만별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제 플랫폼에만 좀 의존을 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제휴 마케팅이 사실 플랫폼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많은 리스트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특히 이제 메타 유상 광고를 허용하는 머천트가 많은 플랫폼들의 개수는 사실 좀 한정적인데 그런 플랫폼들 중에서도 조금 더 마케터 친화적이거나 아니면은 업력이 오래됐거나 마케터로서 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선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또 벤치마킹에만 너무 의존을 하는 것은 것 또한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벤치마킹으로 시작을 했고 벤치마킹은 너무 꼭 필요한 방법이지만 벤치마킹과 카피는 또 엄연히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벤치마킹에 계속 의존하고 계속 라이브러리만 보다 보면은 거기에 좀 갇혀버려요, 생각이. 그래서 조금 더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소구점을 좀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신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벤치마킹을 처음에 하려고 하면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만 매일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보다 보면 뭐 맨날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다른 광고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소구점이라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광고 소재 만들고 랜딩 만들어서 뚫어내는 그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매출이랑 순수익을 안 물어봤어요. 저번 달 6월인가요? 네. 6월 달 매출이랑 순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6월 매출은 1,000만 원이 넘었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 원이 넘었고 순수익은 거기서 한 순수익도 지금 이제 DB가 다 승인이 난 게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제 예상치로는 20에서 2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균 정도의 수익률이 하거든요. 네. 잘 나오시는 분들은 뭐 50%, 60%도 나오긴 하지만 25% 정도만 돼도 광고를 계속 돌려도 마이너스는 아닌 그쵸, 상황인 거니까 그 정도만 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